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1인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 사진 속 주인공은 지난 2016년 10월 26일 성형수술 도중 안타깝게 사망한 고 권대희 씨의 어머니입니다. 그녀는 아들을 둘러싼 비밀을 세상에 알리고 다시는 억울한 의료사고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고자 진상규명 그리고 관련자들의 처벌을 위해서 수년째 이렇게 노력 중이십니다. 그렇다면 권대희 씨의 죽음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난 2016년입니다. 권대희 씨는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 윤곽 수술을 받게 되죠.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 2년간 돈을 모았고 드디어 결심하게 된 수술이었습니다. 그는 설렘과 두려움 반으로 수술대 위에 눕게 되는데 조금 후 수술 도중에 과다출혈이 발생했고 권대희 씨는 뇌사 상태에 빠진 채 그렇게 49일 후에 사망합니다. 안면윤곽 수술이라는 게 물론 분명 위험성이 있는 수술이긴 하지만 사망에까지 이르는 경우는 극소수였기 때문에 어머니는 아들의 죽음에 의문을 갖게 돼요. 그래서 병원의 CCTV와 기록지를 힘들게 입수해서 아들의 죽음을 파헤쳐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러난 진실은 예상보다 더욱 끔찍했죠. 먼저 CCTV를 봤습니다. 이 사진들은 실제 사진이고 관련 인물들은 모자이크 처리를 했는데요. 이 수술실에서 집도의, 이 사람을 원래 수술하기로 한 의사가 수술 도중에 오랜 시간 자리를 비웠다라는 사실이 드러나죠. 그리고 사진에서처럼 간호조무사 분은 한쪽에서 눈화장을 고치고 아무렇지 않게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심지어 다음 사진은 조금 더 충격적이실 수도 있는데요. 권 씨의 사망 원인이 과다출혈이었죠. 근데 이때 그 과다출혈이 발생했을 때는 CCTV 속의 의료진들이 분주한 대처라기보다는 이 바닥에 흐르고 있는 피를 그냥 대걸레로 닦아내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환자가 과다출혈을 하면 그냥 옆에서 피를 닦아내는 게 일반적인 상황일까요? 게다가 이렇게 피가 나오는 건 분명 안 좋은 징조 같은데요. 성형외과 전문의 김선웅 원장은 안면윤곽 수술 중에 출혈량이 300에서 400cc만 돼도 엄청난 비상 상황이라고 말했죠. 그런데 권 씨의 수술 당시 출혈량은 그 10배에 해당하는 3500cc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술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집도의가 왜 제대로 조치를 하지 못한 걸까요? 환자가 마취된 틈을 타면 사실 나를 수술하기로 했던 의사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으로 바뀌는지 우리는 모를 일이죠. 법적으로 합의된 의사 선생님이 아닌 다른 이가 수술하는 것을 유령수술이라고 합니다. 추후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 당일날, 수술 당일날 권 씨의 집도의는 권 씨 외에도 3명의 또 다른 환자 수술을 동시에 진행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중에 자꾸 자리를 비우고 다른 수술실에 1번 수술실, 2번 수술실, 3번 수술실 들어갔던 거죠. 그리고 그 선생님이 없을 때 간호조무사분이 아까 처음 보셨던 사실처럼 이 수술의 남은 과정들을 처리해 나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이게 아무리 성형수술일지라 할더라도 물론 생명이 달려있는 수술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건 상식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행위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유령 수술이 예상보다 더 우리 사회에 만연하게 퍼져 있다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인 2013년 12월 강남의 기역 성형외과에서 수능 끝나고 코 수술을 받으러 갔던 여고생 B양이 수술을 받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주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았죠. 일단 이 기역 성형외과는 성형의 메카라는 압구정동에서도 아주 규모가 크고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지하철에서 한 번씩 광고를 봤을 만큼 이름이 난 곳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많은 성형 전문의가 근무를 하고 있겠죠. 근데 다른 수술도 아닌 사실 눈과 코 약간은 흔하다고 할 수 있는 이 수술을 하는 도중에 사망사고가 났다? 게다가 좀 더 조사를 해봐서 기록을 봤더니 지난 2008년부터 꾸준히 사망하는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사망한 사람이 아니에요.
결국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해당 병원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는데요. 참, 그 결과 이 병원이 숨기고 있던 비밀이 드러납니다. 그게 바로 공장식 유령 수술이었어요. 커다란 방에다가 수술대를 몇 개 설치해놓고 이 사이사이에 커튼으로 칸막이를 세웁니다. 마치 그 전쟁통에 그 갑자기 많은 부상자가 오게 되면 그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환자가 마취가 되고 나면 거기다 눕혀놓고 동시다발적으로 한 번에 수술을 진행하고 있었던 거죠. 이유는 아시겠죠? 한 사람이 한 명을 수술하는 것보다 한 번에 여러 사람을 수술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근데 문제가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 당시 집도의가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었어요. 이비인후과 의사 같은 비전문가들이었습니다. 물론 상담할 땐 전혀 몰랐던 사실이겠죠. 여러분이 가서 성형수술을 하러 갔는데 당신의 성형수술은 사실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할 거다 하지 않겠죠. 결국 병원장 유씨는 불구속 기소되었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2018년에 결과가 나왔는데 징역 2년, 벌금 300만 원. 사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대중에게 이렇게 의사들이 이런 식으로 유령 수술을 한다라는 게 수면에 떠오르게 된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성형외과에서만 있는 일일까요? 아니었어요. PD 수첩을 통해서 알려진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2018년 4월 파주의 한 정형외과에서 70대 남성 C씨가 척추 수술을 받아요. 그리고 회복실로 옮겨졌죠. 그런데 3분 만에 의식을 잃었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유가족들이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그 의료사고에 대해 의문을 품고 원장님을 찾아가요. 근데 이때 아주 황당한 답을 듣습니다. 내가 집도한 수술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한테는 책임이 없다라고 반박하는 거죠. 결국 그 당시 제작진들이 이 병원의 진료 기록을 입수해가지고 원장이 그 수술 시간에 뭐 했나 라고 봤더니 외래 진료를 보고 있었다라는 게 밝혀집니다. 아니 그러면 외래 진료를 보고 계시면 그때 수술실 안에 있던 건 누구예요? 자, 그런데 누구인지 밝혀지기 전에 이 사건 이후 또 한 명의 사망자가 더 있다라는 것도 확인됩니다. 와, 까도 계속 나오죠. 70대 C씨가 사망하기 이틀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전전날이죠? 어깨 수술을 받았던 70대 안씨 역시 수술 직후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수술 기록을 확인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망했던 두 사람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 2명이 심지어 의사 면허가 없습니다. 한 명은 의사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었고요. 다른 한 명은 의료기기 업체의 영업사원입니다. 아, 전 정말 이 부분이 너무 황당했는데요. 아파서 돈 내고 내 병 고치겠다고 병원 찾아갔는데 의료기기 업체 사원이 내 수술을 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보통의 환자들은요, 수술을 앞두고 나와 상담해준 선생님이 나를 수술해줄 거라고 믿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의 정형외과 원장은 무책임하게 이걸 다른 이들한테 맡겼고 그들은 게다가 전문의도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은 어떻게 끝났을까요? 예상했던 대로 사이다는 아니었습니다. 사망자인 안 씨의 부검을 해본 결과 사인이 불명하다라는 결과를 받게 됐고요. 이로 인해서 의료사고의 혐의점이 없다는 결과를 받고 이 사건은 그대로 수사가 종결됩니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너무나 억울했겠죠. 자,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고 권대희 씨 사건과 지금의 두 사건의 가장 큰 차이점을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수술실 내부에 CCTV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였습니다. 권 씨가 병원에서 사망을 하고 나서 병원 측에서는 아니 우리는 책임이 없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죠. 여기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요. 하지만 유가족이 겨우 CCTV를 입수해서 그 당시에 의사선생님이 없었고 간호조무사가 수술을 이어받았고 이런 모든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보건복지부에 확인을 했죠. 그래서 이게 분명 무면허 의료행위가 맞다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병원 측은 정말 황당한 거죠. 결국 그래서 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요.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유족이 승소합니다. 손해배상이요. 근데 더 중요한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이 1년 넘게 시간을 끌면서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소사항이 하나 둘씩 지워졌고
무엇보다 중요했던 무면허로 의료행위 하지 않았냐라는 혐의마저 빠지게 됩니다. 이대로라면 병원의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실 집행유예 선에서 끝날 듯 했거든요.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감옥을 가지 않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분명히 제가 여러분께도 보여드렸잖아요. 어떤 CCTV, 이건 저는 분명 캡처본만 보여드린 거지만 유가족은 이 풀 내용을 보셨겠죠. 그리고 여러분 사실 여러분도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이 영상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너무 분명하게 CCTV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법은 쉽사리 권대희 씨의 죽음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마저도 없었다면 권 씨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 진실을 전혀 모르셨을 거죠. 그렇게 해서 수술실 내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라는 법안, 일명 권대희법 제정이 추진됩니다. 그게 그렇게 떠들어대는 권대희법의 그 전말이에요. 그래요, 그렇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하면 되잖아요. 되게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현행법에 따르면 구급차에다가 CCTV를 설치하는 건 가능해요. 하지만 수술실 내부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수술실 내부에 설치를 해도 되지만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병원에서는 CCTV를 달아놓는다 한들 우리 없다, CCTV 없다 라고 잡아떼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 권대희법이 통과되면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나 가족이 직접 증거를 모아야 했는데 그전에는 이제는 CCTV를 통해서 증거자료를 하고 반박을 할 수 있겠죠. 이 사건에 사실 가장 마음이 아프신 분은 권대희 씨의 어머니이실 겁니다. 워낙 비통한 사건을 겪으셨고 그는 이제 그녀가 의료 피해를 당하고도 굉장히 힘들게 CCTV를 입수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증거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거를 공론화하기가 어렵다라는 그 현재 현행법을 비판했습니다. CCTV 없었으면 소송도 불가능했겠죠. 권대희법, 그렇게 생각하면 환자와 보호자의 알 권리 측면에서 분명 필요해 보이는데요. 근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의료사고 소송은 99.9%가 병원의 승리로 끝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이기도 하죠. 2014년 신해철 씨가 위 밴드 시술 이후에 합병증으로 다시 같은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얼마 후에 사망한 사건 유명합니다. 몇 년을 끌어오고 수많은 언론의 관심을 받았던 이 법정 싸움은 결국 1심에서 이 집도의의 죄는 인정되었지만 집행유예를 받았고 실형을 받진 않았어요. 게다가 면허 또한 그대로 유지되었죠. 그러니까 계속 의사활동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유가족이 너무도 분노해서 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가서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의사면허를 취소시킵니다. 권대희법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시는 것처럼 필요하네 라는 의견이 모아졌을 때 다들 공감했어요. 하지만 이런 국민들의 바람과는 달리 의사단체의 반발로 인해서 20대 국회에서는 제대로 논의조차 해보지 못한 채 법안이 폐기되어 버렸죠. 우리한테 필요한 건데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지난 7월 달에야 돼서야 여론의 목소리를 들은 건지 다시 재추진하겠다라는 움직임이 조금씩 시작되고 있습니다. 참 분통 터지는 사실이 있어요. 지난 2016년에 권대희 씨를 죽음으로 몰고 가게 한 이 병원은요.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우리는 턱 광대만 14년째 무사고를 하고 있다. 무사고 자부심이라는 걸 보이세요?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허위 광고다 법적 공방이 있었지만 결과는 증거 불충분으로 제대로 처리되지 못했죠. 결국에 이 사건은 무면허 의료 행위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요. 정말 법조계에 있는 분들조차 정말 이거는 믿을 수 없는 판결이다 라고 할 만큼 아주 황당한 결과였다고 하는데요. 너무 답답하지 않아요? 아니 죄가 뻔한데 왜 아니라고 재판이 내려졌을까요? 어쩌면 이런 일은 과거에서부터 늘 가능했던 일인지도 모릅니다.
담당 검사와 병원 측의 변호사가 깊은 유착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도 있죠. 옛날부터 힘없는 시민이 기득권층 이길 수 있나요? 그렇게 권 씨의 가족들은 5년째 이들과 힘든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궁금합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왜 이 법을 반대하시는 거죠? 의료계는요, 권대입법이 되면 의료진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킬 수 있고 의료의 질도 떨어뜨리고 환자와 의료진 사이의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일리도 있다라는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만, 그럼 의료사고를 당한 이들은 그저 이 엄격하게 차단된 수술실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조차 그 진실을 몰라야 하는 걸까요? 의료계가 의료진,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의 인권을 위해서 권대입법을 반대하듯이 국민들 역시 우리의 인권과 알 권리를 찾기 위해서 권대입법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그 누구도 이 꽉 막힌 수술실에서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그런 허망한 죽음을 맞이하고 싶지는 않으니까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